안녕하십니까. 구글 클라우드의 커스터머 엔지니어로 근무하고 있는 장우혁이라고 합니다. 앞선 시간에 영화 리뷰, 감상 리뷰에 대해서 NLP, Natural Language API를 가지고 감성 분석을 하는 예제를 보셨습니다. 이렇게 머신러닝 API를 활용을 한다고는 하지만 이런 것들을 가지고 실제 저희가 사용하는 서비스에 녹이려면 어느 정도 이제 개발이 들어가야 되죠. 그리고 이런 것들을 또 학습을 해야 되고 API들을 또 조사를 해야 되고 그리고 또 테스트를 해야 되고 여러 가지 과정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사실은 고투마켓 속도, 그러니까 요즘 고객의 어떤 니즈도 많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고 서비스들도 빠르게 개선을 해야 하는데 이런 고객의 니즈에 맞게 저희가 좀 솔루션화를 해서 AI, ML을 좀 잘 쓰실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GCP의 AI, ML 솔루션과 그리고 그 중에서도 특히 그 추천과 관련된 Recommendations AI에 대한 예제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글 클라우드에서 AI, ML을 서비스를 발전시켜 나가는 저희의 철학은 Democratizing AI라고 합니다. 이것은 다름이 아니라 기업과 개발자들이 좀 더 쉽게 접근해서 AI, ML 기술을 빠르고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이 기술을 대중화하는 것에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제공하고 있는 AI, ML 라인업은 크게 화면에 하단에 보시는 것처럼 그 클라우드 AI 플랫폼이라고 해서 쿠베플로우 파이프라인이라든가 요즘 또 유행이죠. 그리고 뭐 하드웨어적으로는 TPU나 그리고 머신러닝 트레이닝을 위한 TPU, GPU 뭐 이런 것들, 그리고 너무 잘 아시죠? 머신러닝 라이브러리인 뭐 텐서플로우라던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다 라인업을 가지고 있고요. 이거 위에서 뭔가 AI 빌딩 블록이라고 해서 저희가 비전 쪽, 그리고 랭귀지 쪽, 그다음에 컨버세이션 쪽, 뭐 이런 쪽에 저희가 그 SaaS 형태의 API들을 제공해 드린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설명드릴 것은 이런 코어 기술들을 좀 종합해서 어떤 비즈니스 문제에 맞게 솔루션화해서 제공해 드리는 클라우드 AI 솔루션들이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저희가 실제 서비스를 만들어 가시는 과정에서 저희 머신러닝 전문가들이 컨설팅을 해드리는 이런 프로페셔널 서비스들도 저희가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그림에서 좀 하단 쪽으로 갈수록 사내에 뭔가 머신러닝에 대한 깊은 전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인력들이 좀 많을수록 좀 많이 활용하시게 되겠고요. 오늘 질문에도 있는 것 같은데 머신러닝 엔지니어를 구하기가 좀 어렵죠. 이런 경우에는 좀 위쪽에 있는 서비스들을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정리하면 사실 이런 말씀 많이 하세요. 비즈니스의 요구는 굉장히 많고, 그리고 그 많은 것들이 사실은 AI, ML에 관련된 것들도 꽤 요즘 많아지고 있고, 그래서 이걸 적용하긴 해야 되는데 사람 구하기는 정말 힘들고, 그리고 몸값도 비싸고, 그래서 이걸 좀 어디 우리가 바로 우리 비즈니스 문제에 적용할 수 있게 하는 그런 방법이 없나, 이런 질문들 많이 하십니다. 좀 두 가지 케이스로 나눌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AI 전략을 이제 사내에서 시작하려고 하시는데 AI 팀이 사내에 좀 없거나 약하신 쪽, 그리고 이미 AI, ML을 어떻게 해서 많이 확보는 하셨어요. 확보는 하셨는데 뭐 그분들이 좀 콜라보레이션 하면서 AI, ML을 좀 더 파워풀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그런 툴박스가 없나, 뭐 이런 고민들이 좀 있으십니다. 그래서 이런 방금 말씀드렸던 이런 좋은 AI, ML 툴박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아까 보여드린 그림의 하단 쪽에 클라우드 AI 빌더 툴이라고 해서 저희가 제공해드리는 여러 가지 툴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좌측에 제가 이렇게 점선으로 박스 표시해 놓은 이런 환경이시라면 저희의 클라우드 AI 솔루션스, 오늘 말씀드리는 이 내용을 주의 깊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클라우드 AI 솔루션은 이제 다른 게 아니라 그 AI, ML의 구현과 적용을 좀 쉽고 빠르게 도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AI, ML 원래 코어 기술은 저희가 뭐 구글 브레인 팀이나 이렇게 AI, ML 기술을 계속 알고리즘을 개선해 나가는 팀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전문성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구글이 가지고 있는 이런 AI 전문성과 이를 기반으로 한 각종 제품들이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저희와 함께하는 여러 기술력 있는 그 파트너들과 그들의 서비스, 이것이 합쳐져서 결국 저희는 ready to deploy라고 표현하는데요. 상용화 바로 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된 그런 서비스를 제공해 드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이 머신러닝에 학습을 할 수 있는 데이터를 이미 보유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현재 그 서비스를 만들기 위한 여러 가지 기술들, 그리고 거기에 CI/CD들을 포함한 여러 워크플로우가 있을 거고요. 거기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그 워크플로우에
녹아 들어갈 수 있는 AI 솔루션들을 제공해 드리겠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이게 이제 저희가 그냥 저희 머릿속에서만 이런 솔루션을 만들고 있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다양한 인더스트리의 그 고객들의 보이스를 가지고 저희 서비스들을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리테일이라던가 헬스케어, 혹은 금융 쪽, 미디어 엔터테인먼트, 게임 쪽, 아니면은 제조 쪽, 공공 쪽, 뭐 분야를 막론하지 않고 이런 고객들과 저희가 많이 말씀을 나누면서 그 산업군에 필요한 문제에 해당하는 그 솔루션들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리테일 같은 경우에는 뭐 우리가 프라이스 옵티마이제이션을 해야 된다든가, 아니면 이벤트 옵티마이제이션, 디스카운트 레이스를 옵티마이제이션 해야 된다든가, 이런 것들의 모든 기초가 뭐죠? 이게 수요 예측이죠. 그래서 저희가 그 디맨드 포캐스팅 관련된 쪽도 많이 개발을 하고 있고, 그리고 요즘 이커머스 쪽에 고객이 상품을 구매하기 위해서 처음에 웹사이트를 방문하고 나서 내가 원하는 상품을 바로 찾는 그 과정을 짧게 만들어 드리는 거죠. 그 저니를 짧게 만들어서 컨버전으로 많이 유도하게 하도록, 이렇게 하려면 그 서치 기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고객이 지금 찾고자 하는 상품을 빠르게 찾을 수 있는 그 서치, 그리고 뭐 오늘 말씀드리는 프로덕트에 대한 그 추천, 그래서 CTR이나 CVR을 좀 높일 수 있는 그런 추천에 관련된 솔루션들, 그리고 우리가 웨어하우스라고 하죠. 물류센터 같은 곳에 물건을 어디다가 적재하고 그 물건을 패킹할 때, 그러니까 물건을 포장을 할 때 하나만 주문하시면 뭐 상관이 없는데 여러 가지 주문을 하신다면 어디에서 어떤 동선으로 빨리 찾아와야 이것을 우리가 빠르게 패킹을 해서 또 이 효율을 높일까, 이런 것들은 저희가 인벤토리 옵티마이제이션이라는 솔루션으로 개발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뭐 지금 말씀드린 이런 것뿐만 아니라 저희가 지금 쭉 로드맵이 이런 그 인더스트리에 관련된 솔루션들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테스트하고 이렇게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중에 오더 피킹 지원 시스템을 한번 말씀드려 볼 거예요. 그 오더 피킹 지원 시스템은 그 웨어하우스에서 그 작업자가 주문이 딱 들어왔을 때 이 주문에 해당하는 상품들을 빠르게 찾고, 그다음에 요걸 가지고 빠르게 이제 하나의 주문에 대해서 뭐 재고라든가 이런 정보도 빠르게 얻고, 이런 것에 이제 활용하실 수 있는 솔루션입니다. 그래서 작업자가 얼굴에 구글 글래스라는 하드웨어를 씁니다. 이렇게 딱 쓰고, 그다음에 손가락에는 반지처럼 이렇게 그 바코드를 스캔할 수 있는 하드웨어를 이렇게 딱 쓰는 겁니다. 거기다가 소프트웨어 스카이라이트라는 그 소프트웨어를 결합을 해서, 그리고 우리 회사의 그 재고 정보랑 DB랑 연동을 해서 이제 그 피킹을 하면서 이 재고가 어느 복도에 뭐 어느 칸에 있고, 그다음에 재고가 몇 개가 있고, 뭐 이런 것들을 빠르게 처리할 수 있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쓰면서 그 작업자는 좀 뭔가 내가 하는 일에 좀 집중을 하고, 그 다음에 생산성이 좀 향상되고요. 그리고 스캔을 하는 게 이제 손에 이렇게 반지처럼 낀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하니까 양손이 자유로우니까 패킹을 이렇게 좋게 할 수 있는 거죠. 핸즈프리라고 하죠. 그리고 이 글라스에 이 보이스를 인식할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질문이라던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거기다가 또 뭐 작업을 하면서 피드백이 나올 수도 있죠. 이런 것들을 음성을 통해서 피드백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그런 일련의 그 패킹 과정이 통합된 솔루션입니다. 왼쪽에 있는 이 글라스가 저희가 이 솔루션에서 활용하고 있는 그 하드웨어고요. 보시면은 이렇게 약간 미래지향적으로 생기긴 했는데, 이렇게 마이크로폰도 있고 여기 카메라도 있고,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터치할 수 있는 터치패드도 있습니다. 좌측 하단에 보시면 이제 손가락 끼는 저게 이제 바코드 스캐너고요. 그리고 우측에 있는 그 스카이라이트가 이렇게 이것을 지원하는 이제 소프트웨어입니다. 요 시나리오를 보시면은 그 작업자가 이 피킹 주문에 대해서 수신을 하고요. 그 다음에 자기가 목적지로 이동을 한 다음에 물건의 위치를 파악하고, 그 다음에 이것을 가지고 아이템을 식별하고,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피킹을 하고 이제 완료 처리를 하는 이런 겁니다. 지금 약간 동영상이 나오고 있는데 말씀드렸던 그 시나리오입니다. 그러니까 안경을 딱 쓰고 손에 이제 뭔가를 낀다고 했죠. 이렇게 손에 딱 끼고, 저기 이렇게 박스가 있으면 박스 하나하나가 주문할 때 이제 내가 채워 넣어야 되는 어떤 퀘스트 같은 거죠. 그래서 저기다가 딱 그 스캔을 해보면 어느 복도에 어느 섹션으로 가가지고 이 제품을 가져와야 된다, 이런 정보가 이제 렌즈에 딱 뜨게 되는 거예요. 구글 글라스에 딱 뜨게 되고요. 요걸 가지고 이렇게 스캔을 해서 이제 맞는 제품인지를 체크를 한 다음에 맞는 제품을 이제 여기다가 그 바스켓에다가 이렇게 집어넣는 거죠. 집어넣고 내가 몇 개를 이제 넣는다고 하면은 여기다가 바로 이렇게
몇 개를 넣는다고 얘기를 해서 재고 정보에 이렇게 바로 반영이 되도록 하는 것이고요. 이렇게 해서 모으면은 저걸 가지고 이제 다 모은 결과를 저기다 이렇게 딱 그 적체를 시켜 놓으면은 저걸 가지고 뭐 가져가거나 아니면 차로 와서 바로 실어가는 뭐 이런 시나리오가 되겠습니다. 뭐 이것뿐만 아니라 요즘 웹사이트나 이런 데서 뭐 서치는 당연히 이제 된다고 생각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우리가 웹사이트에 가보면은 여러 우리 이커머스 웹사이트가 한국에도 많지만은 가보면 내가 찾고자 하는 상품이 잘 검색된다는 느낌을 받는 사이트도 있고, 어떤 사이트는 왜 이렇게 잘 못 찾지? 뭐 이런 사이트도 있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고객의 그 쇼핑 경험과 직결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서 지금 빨리 뭔가를 사고 싶은데 가서 이것저것 검색을 해도 잘 안 나온다 이러면 아무래도 그 사이트에서 이탈할 확률이 높아지겠죠. 그런데 이제 내가 딱 가서 몇 번 검색 안 했는데 바로 딱 튀어나오고 거기다가 막 추천도 이렇게 막 나와서 내가 원래 살려고 했던 것보다 조금 더 지르는, 약간 이런 경험 해보신 적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서치나 이런 이렇게 상품에 대한 이런 우리가 좀 액티브하게 제시를 해주는 이런 것들이 요즘에 이제 키 테크닉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건 비단 최근의 문제도 아니죠. 몇 년 전부터 다들 관심이 있으신 건데, 그래서 저희는 이 문제에 집중을 하고 웹사이트나 모바일 앱에서 고객이 필요로 하는 상품을 빠르게 찾도록 도와주는 솔루션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게 화면에서는 뭐 이런 거죠. 서치가 단순히 통합 검색으로 되는 그 위에 상단의 검색 하나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검색을 하려고 그래도 이제 검색어를 또 제한해드리고, 그 검색어 제한도 사실은 이게 다 그 전략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딱 서치를 했을 때 뭔가 많이 잘 팔리는 인기 있는 것들을 이제 검색어에 그 서제스천 해줄 수도 있는 거고요. 근데 검색 결과를 이렇게 나열을 할 때도 뭔가 그 리뷰에 대한 응답도 빠른 셀러의 것이라든가, 아니면 뭐 우리 회사에 이익을 가져다 두는 제품이라든가, 아니면 고객의 평이 좋은 제품이라든가, 이런 전시의 결과를 리스팅하는 순서도 사실 전략적으로 접근하시죠. 그리고 뭐 밑에 추천이라든가, 또 리테일 이커머스 회사는 또 광고가 굉장히 많은 부분에, 레비뉴의 많은 포션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광고도 서치 결과와 유사해야 되죠. 전혀 생뚱맞은 광고가 나오면 뭐 약간 이건 노이즈처럼 보일 수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뭐 이런 다양한 검색 결과, 그리고 검색의 기능들 뿐만 아니라 또 검색을 하실 때 이미지나 음성 같은 것들을 활용할 수 있는 것, 뭐 이런 전체적인 모든 그 각각의 인벤토리에 저희가 도와드릴 수 있는 솔루션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리테일러는 우리 서치 솔루션 쪽으로 그 상품의 카탈로그나 아니면은 고객의 이벤트나 로그 같은 것들, 그리고 인벤토리의 가격의 변화, 이런 인벤토리 정보의 업데이트들, 그리고 비즈니스 정책이 또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우리가 19세 이하의 어떤 미성년자가 로그인을 한 상태에서 성인 물품 같은 것들을 리스팅하면 안 된다거나 뭐 이런 정책이 당연히 있을 수 있을 거고요. 이런 정보를 주시면 저희가 담당하는 거는 이제 그 쿼리를 하는 그 쿼리에 대한 인텐션을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컨텐츠에 대해서 저희가 뭐 모델링을 한 다음에 뭔가 이렇게 정량적인 스코어링 모델을 만든다던가, 아니면은 이렇게 검색을 쉽게 하실 수 있는 그런 API를 제공해 드린다든가, 이런 어떤 리테일러가 제공해 주시는 정보와 저희가 가지고 있는 기술이 이제 짬뽕이 딱 되면 이게 이제 리테일 검색 엔진이 되는 거죠. 이 리테일 검색 엔진이 앱으로 들어가게 되면 텍스트로 검색하는 것 뿐만 아니라 음성 검색이나 아니면 이미지 검색, 그 다음에 텍스트 검색, 이런 모든 것을 지원하는 그런 어떤 검색 기능이 구현이 가능한 그런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꼭 이렇게 인더스트리에 스페시픽한 솔루션 뿐만 아니라 저희가 그 기능적으로 어디에도 다 쓰실 수 있는 솔루션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뭐 컨택 센터 AI라고 해서 요즘 고객 센터에 코비드 19 이후로 고객 센터에 좀 굉장히 화두죠. 그 인력들의 관리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버추얼 에이전트로 자동화해드리는 이런 솔루션, 그리고 많이 처리하시는 엔터프라이즈급의 어떤 문서들, 이런 문서들에서 이 정보를 디지털라이징 하는 이런 다큐멘트 AI라는 솔루션들, 뭐 이런 것들이 지금 바로 사용하실 수 있는 솔루션이고요. 그 중에 이제 빠르게 몇 개를 소개해 드린다면은 컨택 센터 AI나 아니면은 방금 설명드린 그 도큐멘트 언더스탠딩 AI 같은 것들, 그리고 저희가 사실은 이 솔루션들을 리테일 쪽에 굉장히 많이 좀 집중을 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리테일 솔루션들은 저희가 뭐 오늘 말씀드린 레코멘데이션 AI라든가 아니면 그 이미지로
상품을 검색하는 비주얼 프로덕트 서치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지금 바로 사용하실 수 있는 솔루션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다큐멘트 AI는 이제 OCR 같은 기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 OCR 기능에서 그 엔터프라이즈에서 많이 사용하시는 기능들이 조금 보강된 그런 솔루션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OCR인데 여기에 이제 그 자연어 처리를 할 수 있는 API가 좀 붙어 있고요. 그 다음에 엔터프라이즈에서 사용하시는 다큐멘트는 이렇게 폼이라던가 테이블이라던가 이런 어떤 그림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도 좀 잘 인식할 수 있도록 그런 파서들이 조금 튜닝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주로 많이 활용하시는 케이스가 이런 뭐 영수증이라든가 이런 인보이스 주문서 뭐 이런 인보이스들에 대한 파싱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이런 폼이나 인보이스에 대해서 지금 해당 고객사에 필요한 그 파스로 커스터마이징 하는 이런 것들이 좀 총 포함된 이게 이제 도큐멘트 AI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통 뭐 이런 식이죠. 우리가 뭐 그 텍스트에 그냥 자연어로 쭉 있는 걸 가지고 OCR이 잘 된다 이걸 솔루션을 내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엔터프라이즈에서 사용하시는 건 이런 뭐 복잡한 형태일 텐데 이런 것들을 이제 다큐멘트 AI를 사용하시면은 키밸류 형태로 정보들을 쭉 뽑아낸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서 지금 만약에 우리는 이런 키워드를 많이 쓴다라고 하면 이걸 이제 고객 상황에 맞게 커스터마이징 하는 것까지 포함된 이제 그런 것들이 다큐멘트 AI고요. 그리고 CCAI는 이제 간단한 응대를 자동화해주고 이제 응답자가 이슈를 빠르게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어떤 자동화된 에이전트입니다. 그래서 크게 세 가지 기능을 제공해드리고 있는데, 첫 번째로는 버추얼 에이전트, 그러니까 247로 그러니까 휴먼 에이전트와는 다르게 퇴근 시간 이후에도 간단한 응답을 해주는 이런 버추얼 에이전트 기능. 그리고 버추얼 에이전트는 이때 내가 제대로 응답하지 못한 게 있다라고 하면 그걸 이해하고 이후에 이제 휴먼 에이전트한테 이렇게 자연스럽게 연계를 해준다거나 이런 것들, 이런 기능도 당연히 들어있을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휴먼 에이전트가 응답을 할 때도 지금 전화상에서 고객이 계속 얘기하는 것을 실시간으로 스크립트화해서 지금 질문의 문맥을 파악을 하고, 그 다음에 과거의 질의응답의 어떤 그 히스토리를 가지고 적절한 응답을 화면에 띄워줍니다. 그러면 휴먼 에이전트가 이 응답이 맞는 것 같아 라서 딱 이렇게 클릭을 하고 응답을 하면 거기에서 이제 피드백을 받아서 앞으로 좀 더 진화하는 어떤 그 모델이 되겠죠. 이런 식의 어떤 그 에이전트 어시스트 기능이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실시간으로 전부 다 텍스트화 한다고 말씀드렸죠. 이게 전부 다 디지털라이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고 최근에 많이 들어오는 고객의 어떤 질문들 이런 것들로 인해서 저희 신제품이 뭔가 결함이 있다는 걸 사전에 파악한다거나 아니면은 최근에 고객들이 관심 가지고 있는 제품들에 대한 트렌드를 본다거나 이런 어떤 비즈니스의 인사이트를 뽑아내는 이런 기능들도 저희 솔루션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 CCAI 솔루션이 뭐 완전 색다른 건 아니고요. 이게 이제 저희 STT나 TTS, 뭐 다이얼로그 플로우 등의 기술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STT는 스피치 투 텍스트, 그러니까 말을 음성으로 바꾸는 거고요. TTS는 텍스트를 스피치로 바꾸는 겁니다. 그리고 다이얼로그 플로우라는 거는 고객이 이렇게 질문을 많이 하시면 그 질문이 우리가 준비되어 있는 응답과 매치가 되는 게 맞는지에 대한 그 인텐션을 파악하는 모델입니다. 그래서 고객이 질문을 하시면 STT를 통해서 다이얼로그 플로우를 통하고 뒷단으로 여러 가지 처리를 거친 다음 결국 다이얼로그 플로우가 다시금 그 응답을 만들어내고 이것을 가지고 TTS로 고객에게 다시금 응답을 하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하단에 모든 세션의 그 스크립트는 전부 다 디지털라이징 하는 거죠. 이 다이얼로그 플로우를 하나 만들어 두시면은 재밌는 걸 하실 수가 있어요. 뭐 최근에 코로나로 인해서 전화를 많이 하십니다. 한국에는 이제 뭐 대형마트 같은 경우에는 2주에 한 번씩 쉬어야 되는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뭐 이번 주말에 영업해요? 아니면 현충일 날 영업을 해요? 아니면 뭐 오늘 몇 시까지 영업해요? 코로나 또 이제 민감하시니까 소독은 잘 해요? 아니면 최근에 제가 실제로 겪은 건데 뭐 닌텐도 스위치 거기 매장에 있어요? 아니면 없으면 뭐 어느 매장에 재고가 있어요? 아니면 닌텐도 스위치 얼마에 팔아요? 뭐 이런 그런 질문들이죠. 그리고 심지어 이런 질문도 하신답니다. 지금 거기 사람 많아요? 뭐 이런 질문도 하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 시기에 이런 질문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는데 여기에서 이제 저희가 뭔가 그 도와드릴 수 있는 것들이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뭐 땡땡 마트인데 여기 예전에는 이제 롯데마트를 예를 들었는데 롯데마트를 이제 구글에서 서치를 해보시면 오른쪽에 플레이스 서치처럼 통화나 경로, 웹사이트 같은 그 아이콘이 뜹니다. 통화를 누르면 바로 전화가 되고 경로를 누르면 이제 지도에서 이렇게 가는 경로가 나오고 웹사이트는 이제 그 회사의 웹사이트로 이렇게 연결을 해주죠.
근데 이제 저희가 구글 비즈니스 메시지라고 부르는 이 GBM을 사용하시면은 그 아까 전화랑 이 뭐 그 웹사이트 이런 버튼 안에 메시지라는 버튼이 하나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 메시지를 딱 누르시면은 또 특별히 앱을 까실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 안드로이드 폰이나 아이폰도 됩니다. 그러니까 앱을 까실 필요가 없고 밑에서 이렇게 새로운 DIV 객체가 이렇게 쫙 스와이프업이 되면서 거기에서 챗봇하고 같이 바로 질의응답을 해보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챗봇의 뒷단은 아까 우리가 말씀드렸던 그 다이얼로그 플로우 하나 만들어 놓은 걔랑 같이 REST API 통신을 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이게 예제를 하나 준비를 해봤는데 이게 이제 실제로 저희 호주에 그 울월스라는 한국으로 따지면 이제 대형마트입니다. 여기에서 실제로 저희랑 같이 구현을 한 예제이고요. 제 계정으로 지금 테스트 해보시면 됩니다. 그 구글에 모바일로 가셔서 뭐 울월스라는 회사에 이렇게 딱 가시면 밑에 메시지라는 버튼이 하나 새로 뜬 거 보이시죠? 저 메시지를 딱 누르게 되면은 아래쪽에서 이렇게 쫙 위로 떴죠. 이렇게 뜨고 여기에 채팅을 이제 그 채팅을 할 수 있는 이 채팅창이 딱 뜨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처음에 이 주변에 그 스토어가 오프닝 하는 아워에 대해서 이렇게 질문을 딱 하는 거죠. 그러면 뒷단의 챗봇이 지금 내가 있는 주변에 어떤 것은 뭐 언제부터 언제까지 근무를 하고 이런 것들을 그냥 줍니다. 여기 있는 거는 거의 뭐 룰베이스죠. 거의 이런 식으로 뭐 그 질문을 내추럴 랭귀지를 파악만 하면은 룰베이스로 바로 오픈 시간을 알려주면 되니까. 그 외에 여기는 바로 그 재고정보 DB랑도 연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재고정보 DB를 가지고 특정 제품에 대해서 딱 찾으면 이게 우리 지금 그 매장에 어느 복도, 몇 번 복도에 어느 칸에 지금 있는지 이런 정보를 이 챗봇에 리턴을 해주는 거죠. 저는 여기서 이제 어댑터를 찾는 그 예제인데요. 어댑터를 딱 치면 이제 여기 밑에 보면은 재고가 없는 것에 대한 것도 이제 정보가 나오고, 그리고 있는 것은 이제 이 복도 8번에 있다, 뭐 몇 번에 있다, 이런 것에 대한 정보가 나옵니다. 이런 정보를 제공해주면 우리가 매장을 직접 방문하기도 전에 재고에 대한 여부도 알 수 있고, 그리고 여기에서 바로 고객과의 접점이 하나 더 늘어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제품 중에 뭐를 찾는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정보도 알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서치 쪽에서는 이렇게 비전으로 상품 서치를 하는 이런 기능도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정확도에 대해서도 굉장히 궁금해 하시는데, 그 플레이스토어에 가시면 구글 렌즈라는 앱이 있습니다. 그 앱을 설치를 하셔서 그 제품을 이렇게 찍어 보시면은 어느 정도로 상품을 인지하는지 이제 그것을 한번 파악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드릴 레커멘데이션 AI는 이제 추천 AI고요. 이것은 이제 보통 이제 매트리스 팩토라이제이션이 아니면 콜라보레이트 필터링 같은 걸로 직접 구현을 하시는데, 이런 모델을 좀 자동화해서 만들어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뭐 당연히 서벌리스이기 때문에 운영의 편리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쉽게 레커멘데이션 AI를 서비스에 적용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 가지 모델들이 있는데요. 이것은 일단 데모를 한번 보시고 제가 조금 더 추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데모 한번 보실게요. 네, 그러면 실제로 레커멘데이션 AI의 데모를 보시겠습니다. 먼저 구글 클라우드 콘솔에서 레커멘데이션즈 AI 메뉴를 찾아봅니다. 좌측에 보시면은 이렇게 크리덴셜을 생성할 수 있는 메뉴가 있는데요. 이것은 추천 모델을 만들고 나서 추천을 실제로 호출할 때 호출할 수 있는 그 키를 생성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후반부에 좀 보여드리고요. 네, 여기에 메뉴를 보시면 뭐 주로 지금 미리 몇 개의 데이터를 올려놨는데 하나씩 한번 살펴보시죠. 네, 먼저 임포트 메뉴로 가보겠습니다. 임포트 메뉴에서는 이제 데이터를 로딩하는 거겠죠. 먼저 추천을 하려면은 프로덕트 카탈로그라고 해서 상품의 데이터를 먼저 로딩을 해야 될 거고요. 저희는 이번에 빅쿼리에서 로딩을 한번 해볼 거고요. 두 번째에 레커멘데이션 AI 프로덕트 카탈로그 스킴을 사용할 겁니다. 이게 어떤 스킴이냐라고 하면 이렇습니다. 온라인 페이지에 가시면 다큐멘터리가 설명이 있을 거고요. 여기에 상품의 정보들 중에 꼭 필요한 required 아이템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ID나 그 다음에 그 상품의 카테고리, 카테고리라고 하면은 뭐
이것은 신발 쪽에, 그 다음에 액세서리, 신발과 액세서리 쪽에 뭐 신발에 속한다, 뭐 이런 것들이겠죠. 대카테고리, 중카테고리, 소카테고리 이런 것들. 그리고 상품의 제목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프로덕트의 메타데이터들. 여기에 이제 보통 그냥 가격이죠, 보통. 네, 그런 게 들어갈 거고, 옵셔널로는 이제 여러 가지 정보들이 있습니다. 디스크립션, 뭐 태그,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많이 데이터를 넣으실수록 모델이 좀 좋은 모델이 나오기 때문에 데이터를 많이 넣어주시는 게 중요하고요. 그래서 데이터를, 상품 데이터를 빅쿼리 쪽에다가 제가 만들어 놨습니다. 빅쿼리 메뉴를 한번 가볼까요? 빅쿼리. 좌측 메뉴에서 찾으셔도 되는데, 이렇게 서치해서 가셔도 되죠. 레코멘데이션 AI 필요한 데이터로 가공을 하셔야 되는데, 미리 가공해 놓은 게 있습니다. 아래쪽에 레코멘데이션 AI 데이터라고 해서, 여기에 이제 스킴을 좀 보시면, 위로 올려볼까요? 스킴 보시면 ID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카테고리 히어라키들이 있고요.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그 다음에 상품의 타이틀, 그리고 뭐 이쪽에 프라이스 같은 것들이 쭉 있죠. 실제 데이터를 한번 보시면은, 네, 여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ID가 있고, 카테고리들은 이렇게, 빅쿼리에는 이렇게 어레이 형태가 자동으로 기본으로 지원되죠. 그리고 상품의 타이틀, 디스크립션, 그리고 뒤쪽에는 랭귀지 코드 같은 거는 큰 의미는 없고, 여기 가격 같은 것들, 커런시 코드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요걸 가지고 임포트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아까 다시 레코멘데이션 AI 쪽으로 가서 해놓은 게 있네요. 네, 아까 그 메뉴로 다시 가서 상품 카탈로그를 빅쿼리에서 로딩 하고요. 당연히 테이블에 브라우징을 하면 이제 테이블을 로딩 하도록 나옵니다. 여기서 아까 레코멘데이션 AI 데이터 라고 했고요. 네, 제가 클라우드 온에어 데모를 위해서 준비한 요걸 이제 로딩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나오고요. 여기에서 뭐 기타는 그대로 두고 일단 임포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임포트를 하게 되면은 지금 이제 이니셜 임포트이기 때문에 이렇게 한 번에 임포트 하는 건데, 오른쪽에 보시면 이제 주기적으로 상품 정보가 바뀌잖아요. 그러면은 그걸 주기적으로 다시금 레코멘데이션 AI 쪽으로 데이터를 넣어줘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오른쪽에 이렇게 구글의 클라우드 스케줄러를 사용해서 주기적으로 해당 테이블에 그 해당 빅쿼리에 테이블에 있는 것들을 이제 레코멘데이션 AI 쪽으로 넣어주도록 이렇게 스케줄을 걸 수가 있습니다. 그 명령어가 이렇게 나오고요. 요거를 그대로 해서 하시면 주기적으로 걸 수가 있는 것이죠. 일단은 임포트를 했으니까 한번 가보겠습니다. 프로덕트 임포트를 하면 이렇게 이제 임포트 한 것에 대한 내용들이 이렇게 몇 개의 임포트가 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이 나오고요. 지금은 이제 임포트가 다 안 됐을 거예요. 임포트를 한번 하시면 시간이 조금 걸립니다. 지금 임포트가 다 됐네요. 지금이 이거니까 네, 임포트가 됐고요. 네, 기존에 이제 제가 임포트 했던 것들이 좀 나오고요. 네. 상품 개수가 지금은 이제 3만 개밖에 안 되니까, 네, 임포트가 바로 됐네요. 데이터 임포트는 당연히 카탈로그도 하고, 그, 유저 이벤트도 해야 되겠죠. 이제 고객이, 상품 상세를 본 것과, 그 다음에 구매를 하는 것, 그리고 뭐, 장바구니라고 하죠, 우리는. 장바구니에다가 상품을 집어넣는 것들. 이런 것들을 다 이제 로딩 할 수 있고, 그것도 온라인의 페이지에 가시면은, 여러 가지 이벤트 타입들이 있습니다. 이제 임포트 하실 수 있는 것들이. 그래서, 여기는 보시면, 카트에다가 애드 하는 것들, 그리고, 프로덕트 리스트에서다가 애드 하는 것들, 이게 이제 자기의 관심 상품의 리스트에다 넣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카테고리 페이지 뷰를 보는 것들, 그 다음에 뭐, 디테일 페이지 같은 경우는 상품 상세를 보는 것들이고, 홈페이지 뷰, 뭐, 여러 가지 카테고리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고객의 행동을 좀 많은 카테고리들을 집어넣어 줄수록 그 모델은 좀 더 좋아지죠. 근데 최소한 디테일 페이지, 상품 상세를 보는 페이지, 그리고 그 다음에 그것을 이제 결제하는 것들, 뭐 요 정도는 기본적으로 이제 들어가야 될 거고요. 아래쪽에 보시면은 이제 이벤트 타입들도 이렇게 프라이어리티들이 딱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이니셜로 할 때 required 한 것들이 이제 카트에 넣는 것들, 그리고 상품 상세를 보는 것들, 그 다음에 홈페이지의 전체 메인 화면을 보는 것들, 그리고 구매를 완료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있고요. 네, 유저 이벤트도 한번 땡겨 볼게요. 그 유저 이벤트와 그 다음에 지금 저도 유저 이벤트를 빅쿼리에다 넣어놨습니다. 빅쿼리에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빅쿼리에 제가 어디다가 넣었는지 조금 까먹었네요. 빅쿼리를 다시 한번 찾아봐 보겠습니다. 빅쿼리 메뉴로 다시 가서 네. 뭐 예제를 하나 볼게요. 우리가 데이터를 실제로 봐야 되니까 디테일 페이지 뷰 같은 것들, 디테일 페이지 뷰도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누가 상품 상세 페이지를, 그리고 어떤 상품을 받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정보가 있겠죠. 요거는 이제 상품에 대한 아이디가 들어있네요.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임포트를 해보겠습니다. 디테일 페이지 뷰를 한번 임포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코멘데이션 API로 돌아가서 네, 레코멘데이션 AI 네, 데이터를 임포트하는 쪽이고요. 여기서 유저 이벤트 빅쿼리에서 다시 디테일 페이지 뷰였죠. 디테일 페이지 뷰로 해서 이렇게 치면 네, 제가 데이터셋 전부 다 테이블에 대해서 디스크립션을 넣어놨어요. 네, 이렇게 해서 하시고 이것도 임포트를 하시면 마찬가지로 아까 카탈로그를 상품 카탈로그를 임포트 할 때처럼 이니셜 유저 이벤트에 대해서 이니셜 임포트 말고 또 주기적으로 어떻게 임포트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클라우드 스케줄로 할 수 있는 명령어가 이렇게 나오고요. 네. 이걸 가지고 만약에 유저 데이터를 전부 다 빅쿼리 쪽으로 집어넣으셨다면은 그 빅쿼리의 특정 테이블의 이름 같은 것들을 파라미터로 주어서 이렇게 데이터셋 아이디가 있죠.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임포트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설명을 해줍니다. 그래서 여기서 임포트 액티비티를 보면 네, 여기서 지금 이제 인그레스를 하고 있다, 뭐 이런 거 in progress죠. 그래서 지금 방금 임포트한 내용이 지금 임포트가 되고 있는 것들이고, 임포트 할 때 이제 중간에 에러가 좀 있어도 계속 임포트 합니다. 그래서 임포트가 뭐 한 몇 분 정도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이 임포트를 계속 쭉 하는 것이고요. 네. 그리고 이제 임포트를 쭉 하고 나면은 이벤트 쪽에 가면은 이제 이벤트들이 디테일 페이지 뷰나 애드 투 카트 이런 타입별로 얼마나 이제 데이터들이 들어왔고, 그 다음에 그 데이터들을 이렇게 기간에 따라서 다르게 30일, 90일, 7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데이터를 쭉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메인으로 다시 가볼게요. 자, 이제 이벤트까지 다 로딩을 했으니까 모델을 만들어야 되겠죠? 모델 메뉴 가셔서 뭐 여러 가지 설명드렸던 모델들 중에 하나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뭐 테스트 뷰 2 뭐 이런 걸 해가지고 만들면 이게 뭐 여러 가지 옵션들, 그리고 이 모델을 만들기 위한 데이터의 기본적인 제약들 같은 것들이 쭉 나오고요. 여기에 이렇게 뭐 추가 옵션들이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크리에이트를 하시고요. 이걸 가지고 모델을 만드는 것은 설명상으로는 이틀에서 데이터 양에 따라서 뭐 최대 5일 정도까지 소요가 됩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제 쿼리할 수 있는 상태인지에 대해서 레디 투 쿼리 상태로 쭉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뭐 데이터가 지금 현재 예측을 할 수 있는, 모델링을 할 수 있는 수준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설명이 쭉 나옵니다. 저희는 여기서 지금 다 쓸 수 있는 뭐 뷰2 이런 걸 가지고 한번 예측을 수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델이 있고 예측을 하기 위해서 플레이스먼트로 가야 됩니다. 플레이스먼트에서 우리가 플레이스먼트를 만들 때는 크리에이트를 해서 모델을, 기존에 이제 레디가 된 모델들을 가지고 이렇게 선택을 하고 이걸 가지고 테스트 플레이스먼트를 만들 수가 있죠. 이렇게 해서 크리에이트를 하면 네, 이렇게 방금 만든 테스트 플레이스 이런 것들이 나오고요. 이 플레이스먼트도 만드시고 나서 몇 분이 좀 지나야 예측이 됩니다. 제가 미리 만들어 놓은 걸로 한번 해볼게요. AC 뷰 이런 걸 가지고 들어가서 비지트 아이디 같은 경우에
필요할 것 같다고 말씀드렸죠. 요 비지트 아이디를 놓고 여기다가 상품번호 예를 들어서 뭘 하나 이렇게 쭉 넣어서 예측을 하면 네, 이렇게 예측 결과가 나옵니다. 이런 예측도 사실은 저희가 그 어플리케이션에서 예측을 하려면은 그게 필요하죠. API에서 호출하던가 SDK로 하던가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간단하게 컬로, 이렇게 호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측을. 그 예측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대시보드에서 처음에 말씀드렸던 이 API 키예요. 이 API 키를 크레이트를 하나 하면은 이렇게 API 키가 아래쪽에 하나 쭉 생기고요. 네, 이걸 가지고 레지스터를 해야 여기 만들 때 이렇게 레지스터 하고 크리에이트를 해야 이제 예측에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 API 키를 하나 가져다가 예측을 실제로 이걸 만들어 볼게요. 필터 컬 할 때는 필터 스트링 같은 경우는 아래쪽에 이제 참조해서 보시면 되겠지만 상품마다 태그를 집어넣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필터 out of stock 아이템 이런 것들을 집어넣어서 현재 스탁에 있는 것, 그러니까 재고가 있는 것만 이렇게 예측하도록 그렇게도 만드실 수 있고요. 일단은 우리가 비지트 아이디 필요한 건 요거 집어넣고, 그 다음에 프로덕트 아이디는 892 이런 식으로 집어넣고요. 그 다음에 필터 스트링은 아래쪽에 있는 거 하나 가져와 보죠. 필터 요걸 가져와서 여기다 놓고요. 그 다음에 뒤쪽에는 여기 이제 플레이스먼트 아이디가 우리가 아까 뭐였죠? 제가 못 외우겠네요. 플레이스먼트 아이디가 우리가 예측을 했던 게 플레이스먼트에 RECAI 뷰2였네요. 이 아이디를 가지고 마찬가지로 여기서 이렇게 집어넣고요. 그 다음에 API 키도 앞쪽에 있는 이 API 키로 하나 불러와서 여기다 이렇게 넣습니다. 이걸 왜 이렇게 넣냐면요, 실제로 한번 콜을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실제로 여기에 컬을 온라인으로 할 수 있는 건 여러 툴들이 있는데, 큐빈? 저는 이런 제가 자주 쓰는 걸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요거를 그대로 복사를 해서 여기다가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이제 컬을 때릴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고요. 여기서 이제 필요 없는 정보들은 좀 많이 빼볼게요. 드라이런은 아니고, 여기서 유저 인포도 비지트 아이디만 있으면 됩니다. 이런 것들은 다 맨데토리가 아니기 때문에 다 치우고요. 이벤트 디테일에 이렇게 익스페리먼트 아이디가 있는데, 요거는 익스페리먼트 아이디를 다르게 해서 호출을 하면은 이게 A/B 테스트 결과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쓰지 않기 때문에 이것도 날릴게요. 이것도 날리고 상품 디테일만 해서 이렇게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아래쪽에는 여기 프로젝트 아이디를 바꿔야 됩니다. 프로젝트 아이디가 뭐였죠? RECAI 데모. RECAI 데모. 그래서 RECAI 데모. 다 됐죠? 다 된 것 같네요. 호출. 이렇게 호출 결과가 이렇게 나오죠. 데모 영상 어떠셨나요? 좀 시간이 빠르게 지나갔는데 궁금한 점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오늘 구글 클라우드 플랫폼에 대해서 빠르게 적용해 보실 수 있는 AIML 클라우드 솔루션에 대해서 몇 가지 설명드렸습니다. 오늘 설명드린 거 외에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좀 관심 가지고 많이 좀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데모를 보여드렸던 그 레커멘데이션 AI는 이런 AIML 클라우드 솔루션의 그 중에 하나이고요. 그리고 보신 것처럼 데이터에 대해서 좀 서블리스한 환경에서 학습과 배포를 쉽게 구현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지금 말씀드렸던 것 외에도 다양한 비즈니스 문제에 AIML을 적용하는 것 이 자체에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에 대해서 솔루션들을 계속 개발해 나가고 있고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 AIML을 써야 되는 그런 비즈니스 문제를 가지고 계시다면 문제 초기부터 저희를 불러주세요. 저희는 문제 초기부터 같이 고민하고 이것들에 대해서 좀 풀어나갈 수 있는 것을 함께 하고 싶습니다. 오늘 제 발표 어땠는지 모르겠는데요. 이따가 Q&A 시간에 다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